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왜 게임을 좋아하는지, 게임에 또 이렇게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들 뭐 한두 명만 키우시잖아요, 그죠? 보통. 그래서 자녀들이 매우 귀합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아기를 만났을 때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진짜 금지옥엽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쵸? 클래식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태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TV는 틀리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죠, 그쵸? 근데 뭐 가족 동반 식사를 가거나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뭐 하면은, 너 잠깐 저기 좀 가 있어 하면서 아이들한테 핸드폰 쥐어주시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을 쉽게 이제 아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뽀로로도 보여주고, 아기상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친근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영상 매체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경험, 근데 강력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만나면.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이야기를 접고,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디를 가고 어디서 노는지 가는 공간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생일을 하잖아요. 그럼 생일 파티를 하면 이제 강북하고 강남은 좀 다르긴 한데, 또 시골과 도시가 좀 다르긴 한데, 옛날에는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도 만났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뭐 햄버거 가게 이런 데도 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1차, 2차 뭐 엄마들이 집으로, 코로나 전에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먹여준 다음에 뭐 방방이라고 하나요? 강북 쪽 막 이런 쪽에서는 막 이런 데를 가기도 하고, 뭐 초등학생인데 노래방도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갈 데가 없어요. 차라리 이제 유치원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 이하의 아이들은 이제 키즈 카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엄마들은 이제 차 한잔 드시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키즈 카페에 가고 이런 거라도 있는데, 이제 아예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놀이터, 중학생이 놀이터를 가요. 스케이트장, 아니면 뭐 놀이동산. 뭐 엄마들은 뭐 도서관 갔으면 좋겠다, 뭐 박물관, 뭐 과학관, 뭐 이런 데 있죠. 학습장, 뭐 이런 데, 자연학습장, 뭐 이런 데를 갈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는 지역에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뭐 캠핑장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캠핑장 같은 데 갔을 때도 엄마들은 아빠랑 오랜만에 이제 치맥 한잔 하고, 이제 뭐 불멍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멍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한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왜 그땐 또 관대해져요, 그죠? 너 유튜브도 봐라. 그냥 막 데이터도 켜줘요, 막. 그리고 뭐 이제 게임도 하라고 하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오프라인 만남이 아니라 따로따로의 별개의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아이들은 이제 영상하고 아름다운 뭐 음악하고 신나는 음악 막 이런 것들에 빠져들고 막 매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데. 그러면 이러한 걸 대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재미가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학원 가, 진짜 재밌지 않냐? 재밌어요. 유치원 재밌어요. 중고등학교 갔는데 학원보다, PC방보다 학원이 훨씬 재밌어. 막 우리 이지영 선생님처럼 막 강력한 동기부여와, 그 다음에 막 예쁘게 재밌게 막 힐링되게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그렇게 포진해서 많을까요? 그분이 몇백억을 버시잖아요. 왜 몇백억을 벌겠어요? 선생님들 중에 실력과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한 분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이런 선택을요 너무 쉽게 아이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유튜브 봐, 게임해. 그러니까 처음 이 첫 단추를, 그럼 뭐 이걸 막은 사례는 성공했느냐, 강남에서?
그렇지도 않아요. 또 친구들이 PC방 데리고 가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 뭐 거기에 빠져서. 예. 그러면 과연 공부가 게임만큼 재미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걸 줄 수가 있냐는 거죠. 엄마들은 아빠들은 어땠어요? 제 연배만 하더라도 제가 75년생인데요. 예.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뭐 비석 까기라고도 하고 뭐 치기라고도 하고 뭐 예, 오징어 게임이 예, 오프라인 오징어 게임. 부루마블도 친구들하고 직접 했죠. 뭐 술래잡기 예, 뭐 아까 했는지 모르지만 뭐 고무줄 이런 거 많이 놀았잖아요. 막 시골에서는 뭐 팽이도 예, 연날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은 없잖아요, 그런 게. 뭐 빙어 낚시 뭐 이런 거 한다 그래도 특별한 장소에 뭐 화천이나 가거나 무슨 뭐 행사 축제나 가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 놀이터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근데 이게 과연 건전할 거냐는 말이에요. PC방도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 이러한 그 어린이들 시설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 시설 자체가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키즈 존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도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을 하지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뭐 우리나라의 주인이고 뭐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 절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쵸? 솔직해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아이들 중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게임 대신에 공부를 오직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먹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슨 제주도 한 달 살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또 유럽에서 뭐 이렇게 거주하다 6개월 동안 있다가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서 뭐 했냐 보면은 아이들하고 스케이트를 타거나 놀거나 박물관을 가거나 뭐 힐링, 자연을 체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정작 그 정도의 시간을 일부러 할애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또 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우리도 같이 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애들이 친구랑 놀고 싶어도 다 학원 가 있는데 누구랑 놀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엄마 아빠와 놀이를 게임보다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개중에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게임을 방관한 게 아니라 예, 놀아주질 않은 거죠. 친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예, 어른들 뭐 빠찡꼬, 뭐 카지노, 예, 뭐 고스톱, 뭐 여기 뭐 이렇게 경마, 도박 이런 데 빠지면 어떠세요? 헤어나질 못하잖아요. 마약은 물론이죠니와.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 더 심해요. 예, 분별력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은요, 시간을 뭐 이렇게 줄여, 뭐 게임을 못하게 해? 그런다고 해서 진짜 될까요? 아이들이 놀이로다가 이게 재미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세상이 재미있지 않아요. 재밌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어딜 가냐?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해서 요만큼이라도 재미를 느낀다고. 저희 아들도 재미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럼 어디서 재미를 느껴요? 아니 제가 지금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이게 옹호하거나 엄마들이 게임 못하게 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게임을 방관하거나 내지는 방조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청소년들이 갈 만한 건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건전한 보드게임을 하거나 뭐 어떤 관리가 되거나 예, 그 안에서 좀 어른들이 그냥 안 보는 척 하면서라도 관찰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한두 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결론이 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다, 놀거리가 없다. 저는 오히려 시골 아이들이요, 도시 아이들보다 더 놀거리가 많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찾아보면 물놀이라도 하고 뭐 들판이라도 뛰어다니고 뭐 닭이라도 잡고, 아니 그러니까 뭐 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알이라도 빼고, 저 훨씬 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이 금산 이제 시골집에 가면은요 진짜 그래요.
할 게 되게 많아요. 뭐 막 카페를 가재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비닐하우스인데 되게 이제 그 몽골 텐트 같이 이렇게 쳐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난로를 피니까 뭐 고구마를 구워 먹는다든가 그 자체가 재밌다니까요.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교육의 인프라, 사교육을 어느 정도는 이제 전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만 있다 한다면 저는 오히려 시골에서 사는 것도 저는 행복하거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만 했던 아이들, 강남에서 대치동 키즈로다가 제가 키웠던, 제가 가르쳤던 우리 아이들, 의대 간 아이들, 맨날 1등만 했던 친구들, 학원만 다닌 친구들, 그 친구들이 인간에 대한 진짜 감성과 애정과 막 이런 사랑도 듬뿍 담아서 사회성도 뭐 있어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할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건 저는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놀이를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요. 엄마 아빠들 맨 처음에 어린이날 자 그때 줄 서서 뭐였죠 그때? 막 못 사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레고 시리즈도 있었지만 아시죠? 그런 막 장난감 사겠다고 저랑 같이 줄 서셨잖아요. 닌텐도 저기 숲 있잖아요. 뭐 시리즈 하여튼 제가 이름을 잘 모르면 죄송합니다. 저도 안 사줘봐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 사려고 막 줄 섰잖아요. 웃돈 주고 막 사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게임이잖아요. 놀이잖아요. 장난감이잖아요. 누르면 띠리리 노래 나오는 그걸로 다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변해서 이제부터 공부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공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공부가 게임만큼 재미있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배려해야죠. 시간을 할애하고 오프라인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놀이를, 오프라인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 저도 아직 그거 몰라요. 그거 하면은 제가 교육부 장관 해야죠. 교육부 장관도 그 다음에 교육감도 안 하는데 제가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만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게임 때문에. 게임 산업에 중점을 둬서 그걸로 다 돈 버는 거 주식 한번 보세요. 게임 회사들 어떤가.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게임은 잘 나가요. 배그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나고 나면 아이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마 아빠들이 애기들 이뻐서 처음에 완구로 게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책임지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요. 잘 공부가 더 재미있을 수 있도록, 공부가 게임처럼 느껴지도록 흥미와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놀이, TV 이런 것들처럼. 근데 게임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애들이. 그게 재밌는데. 엄마는 재미없잖아요. 아빠도 재미없고 형도 누나도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 자아 비판입니다. 제 셋째 때문에 지금 엄청 고민인데 저도 자아 비판이에요. 아이들이 게임에 미치는 이유, 열광하는 이유, 빠지면 못 나오는 이유 한 번으로 안 끝나겠죠. 다음에 2탄 3탄 또 계속하면서 여러 좋은 의견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게임에 한 번 빠지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